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전문 분석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영어 자막도 넣어보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영어 자막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막을 넣으니까 좀 자막 때문에 또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따로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점점 경기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좀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분석 내용 말씀드리고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마지막 최종 단기 특강으로 K리그 1, K리그 2 경기 모두 간단간단하게 분석 내용 및 저의 예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리그 1, 2 총 11경기 전 경기를 제가 코멘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예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의 최종 예상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 역시 배팅맨님 이건 나랑 생각이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가져가시고 이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이 경기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본인의 생각들을 대입을 시켜서 최종 픽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분데스리가가 시작하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원래 축구 승무패 분석하면서 업로드했던 방식대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리그 1, 2 내용 듣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전북 대 수원. 전북은 이번 시즌 문선민, 로페즈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공격 루트를 개척하는 힘을 잃었다라고 보이고 새로 영입된 자원으로 과연 공백이 메꿔질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들을 치르면서 강력한 미들 자원들을 바탕으로 승리를 하기는 하지만 하부리그 팀들을 상대로도 항상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대팀 수원은 타가트와 크르피치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수비도 다른 팀으로 이적한 만큼 보강을 잘 했다고 보입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들 진영에서의 힘은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요. 골대법으로 볼 때 전북이 수원에게 패배할 확률이 15%로 가장 낮게 나왔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이 개막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73%로 가장 높았고 수원은 패배할 확률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북의 승리 예상이 되지만 현재 전북의 공격력으로는 저는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무승부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울산 대 상무. 울산은 이번 시즌 조현우, 이청용, 윤빛가람 선수 같은 굵직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K리그 1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도훈 감독님께서 이 스쿼드를 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자진해서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강력한 스쿼드로 공격부터 미들, 수비 진영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상주 상무는 이번 시즌 많은 자원들이 전역을 했고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선민, 전세진, 권경원, 박용우 선수 등 화려한 입대 자원들이 있죠.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은 좋아 보이지만 상주 상무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팀워크에 약간 의문이 들고 최근 상주 상무 선수단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22살 이하 선수인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선수가 경미한 부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경기는 뛰지 못한다고 확정이 됐고 이 3명 중에 선발 1명, 후보 1명은 출장 선수 명단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축구연맹에 규정 유예를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세 이하 선수 없이 교체카드 한 장을 사용한 것으로 적용을 해서 시작부터 불리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골대법으로 볼 때 울산이 상무에게 패배할 확률이 19%로 가장 낮게 나왔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이 개막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두 팀 모두 무승부 확률이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상무의 시즌 첫 경기 특이 패턴으로 보이는 게 11년도 첫 경기에 홈에서 역배를 받고 승리 후에 12년도 첫 경기 패배를 했고 16년도 첫 경기에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 울산에 승리를 한 후에 17년도 첫 경기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첫 경기에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 강원에 승리를 했으니 올해 20년도 첫 경기에 패배가 나오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 시즌 초반 상황이 좋지 않은 상주 상무를 상대로 울산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이 경기 울산의 승리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인천 대 대구. 인천의 경우 지난 시즌 안산 그리너스의 감독님인 이만섭 감독님을 데려왔지만 인천 선수들의 스쿼드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만석 감독님이 못 이길 팀에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 분인데 지금 현재 인천 스쿼드로는 그 전술은 1부 리그에서 좀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에 패배하는 등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시즌은 정말 강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는 사실 에드가와 세징야를 이적 시장에서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시즌 기대가 되고 젊고 활동량 많은 선수들의 영입으로 대구 특유의 색을 잘 살려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골대법으로 볼 때 인천이 대구에게 승리할 확률이 16%로 가장 낮게 나왔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이 개막전에서 패배할 확률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1년부터 인천은 개막전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못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보면 특이점이네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 인천이 무관중 홈 경기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으로 보고 인천의 패배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광주 대 성남. 광주는 K리그2 최다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은 팀으로 박진섭 감독님이 압도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우승까지 이끌면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또한 활약이 컸던 외국인 용병들도 이적 시장에서 지켜내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가 크죠. 펠리페, 윌리안, 아슐마토프 같은 용병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그 외에도 베테랑 국내파 선수 김창수, 김효기, 한이훈, 박준희 등의 영입으로 노련미 또한 갖추게 됐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번 시즌 강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상대팀 성남의 경우 김남일 선수가 신인 감독으로 오면서 감독으로서의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성남에서 활약을 했던 임채민, 공민현, 문지환, 김정현, 골키퍼 김동준 등 많은 주력 자원들이 빠져나갔지만 그에 걸맞는 국내파 선수들의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영입된 외국인 용병 자원들도 아직은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골대법으로 볼 때 성남이 광주에게 패배할 확률이 48%로 가장 높게 나왔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가 개막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60%, 무승부 확률이 40%로 광주는 개막전에서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검증된 용병과 베테랑 국내파 선수들의 영입으로 단단해진 승격팀 광주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광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포항 대 부산. 포항은 지난 시즌 활약했던 완델손 선수의 이적으로 전력 손실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완델손 선수가 지난 시즌 포항 공격의 50%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안양에서 팔라시오스를 영입을 하면서 메꾸려고 하는데 2부 리그에서의 활약이 1부 리그에서 완델손 선수가 한 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용병, 즉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같은 선수들이 사실 지난 시즌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네요. 부산은 경남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하면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죠. K리그2 무대에서 73골이나 넣으면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FC의 득점인 59골보다 14골이나 더 넣었고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정엽, 노보트니, 이동준, 호물로의 공격이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막강했고 이번 시즌 역시 막강한 공격력이 예상이 돼요.
공격에 안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빈치싱코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 더 힘을 실었고 새로 영입한 헤이스와 김병호도 좋은 자원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부산은 수비에서만큼은 실점에서 중하위권 수준일 만큼 수비가 좋지 않았지만 강민수, 도스톰페, 윤석영, 김호준 등 수비 보강에 힘을 썼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밸런스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포항은 부산에게 패배할 확률이 15%로 가장 낮았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포항은 개막전에서 무승부나 패배할 확률이 각각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포항이 현재 스쿼드로는 부산을 상대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다가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저는 이 경기 포항의 무승부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강원 대 서울. 강원은 이번 시즌 많은 국내파 자원들을 영입을 하면서 화끈한 공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김승대, 임채민 등 김병수 감독의 영남대학교 제자들을 영입을 하면서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요. 개막전에 연습 경기에서 춘천 시민축구단과 3대1 승, 부천FC와 4대1 승, 숭실대와 5대1 승을 기록을 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열 선수가 4골을 기록을 했고 이영재와 김현욱이 각각 2골을 기록을 했고 이현식, 정석화, 김경중 등 고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골키퍼 이광현 선수와 이범수 선수의 주전 경쟁도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상대팀 서울은 이번 시즌 딱히 이적 시장에서 활발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인천의 김진야 선수를 영입을 했고 전북의 한승규 선수 그리고 3, 4년 전에 FC 서울에서 활약을 했었던 아드리아노 선수를 재영입을 했죠. 기존에서 많이 바뀌지 않은 듯한 FC 서울로 많은 자원들이 영입된 강원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만 지난 시즌 강원을 상대로 많이 고전을 했던 서울이기 때문에 강원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강원은 서울에게 패배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은 승과 패 확률이 각각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무와 패 확률이 각각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강원이 FC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 해마다 첫 경기에 역배당을 받은 팀이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하는 경기가 최소 한 경기부터는 많게는 4경기까지 나왔던 점으로 볼 때 역배당을 받은 강원이 한번 승리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FC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2부 리그 팀 경기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리그의 경우에는 이적 현황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예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제주 대 서울 이랜드. 제주는 기존 성남의 감독이었던 남길 감독님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고 기존 주요 자원인 이창민, 안현범, 아길라르 등 주요 선수들을 지켰고 주민규, 정조국, 윤보상, 발렌티노스 등 주전급 선수들을 영입을 해오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나 이번 경기 제주 홈에서의 경기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 유나이티드는 좀 홈에서 날씨가 안 좋으면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경향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만들었던 정정용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래서인지 인천과의 연습 경기에서 원기종 선수의 멀티골로 인천을 2대1로 이겼고 수원 삼성과는 타가트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1대0으로 아깝게 지는 등 좀 경기력에서 많은 기대감이 드는 팀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그래도 1부 리그의 전력을 갖춘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리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수원FC 대 대전 하나시티즌. 수원FC는 대전을 상대로 최근 5경기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전은 하나금융그룹이 구단을 인수를 하면서 많은 영입과 변화가 있었죠.
대전 하나시티즌을 이끄는 감독은 황선홍 감독님이 선임이 됐고 김동준, 이웅희, 박용지, 이슬찬 같은 국내파 선수들 그리고 검증된 외국인 용병, 바이오 선수, 체프만 그리고 안드레 루이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남해에서 치른 5번의 연습 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를 기록을 했고 강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도 꺾으면서 자신감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 연습 경기에서 전북 현대에게 1대3으로 역전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수원FC에서 수원FC가 많은 변화가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패배를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패배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부천. 충남 아산은 시민구단으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 아산의 공격을 이끌었던 오세훈 선수가 상무로 입대를 했고 충남 아산 역사상 첫 외국인 선수인 뮤야키치와 헬키스트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돼요. 하지만 30대 선수가 3명뿐인 아산은 너무나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박동혁 감독님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은 클럽하우스도 없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집에서 훈련장을 출퇴근하면서 열악한 환경도 좀 훈련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천FC의 경우 준수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장점으로 보였지만 이적 시장에서 중앙 센터백 자원인 임동혁, 닐손 주니어, 김재우가 이적을 하면서 자원이 부족하죠. 또한 중앙 미들라인에 문기한, 안태현 선수가 빠지면서 스쿼드가 얇아졌고 말론, 최철원도 타팀으로 가면서 포지션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천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력에서 어떻다라고 판단을 지을 수가 없고 판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솔직히 판단이 잘 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구단으로 태어난 충남 아산이 홈에서 전체적인 리빌딩을 한 부천FC를 상대로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충남 아산의 무승부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안양 대 안산. 일단 상대 전적에서부터 안양이 안산의 6승 3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안양에서 25골을 합작한 조규성과 팔라시오스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닐손 주니어를 부천에서 영입을 했고 아코스티와 마우리데스, 기요소프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다고 보입니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안산은 지난 시즌 잘했던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모두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영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많은 얘기 없이 안양이 홈에서 전력이 약해진 안산을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안양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경남 대 전남. 경남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기존 선수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내게바, 황일수, 백성동, 장혁진, 안셀, 박창준 같은 수준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어떻게 보면 전력이 강화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리치 선수까지 있으니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자, 전남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거의 뭐 망했다라고 보입니다. 김영욱과 한찬희가 떠났고 이슬찬, 최재현, 바이오, 안셀까지 모두 이적을 했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계약을 앞두고 대전 하나시티즌이 영입을 하면서 핵심 포워드까지 놓치게 됐습니다. 전남은 잃은 건 많은데 영입은 이종호 선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즌 거의 꼴찌에서 맴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 저는 경남의 무난한 승리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K리그 2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든 경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예상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배당이 나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고민을 하셔서 프로토 좋은 선택, 좋은 조합으로 이득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